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내놓은 이 부활, 여러분께서 참 굉장한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죠. 제가 일일이 서명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는 해외에서 주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서명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참 그럴 때마다 참 여러분들과의 행복한 연대를 느끼죠. 참 벅차오르는 참 감동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서명을 할 때. 제가 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또 다음번 책을 제가 또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입을 많이 해 주시면 제가 이 제작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농가에서 소를 기르는 것과 똑같죠. 소를 기르다가 또 팔고 또 송아지를 낳으면 그걸 팔아서 또 다른 또 소를 또 사고 이렇게 또 이어가는 것처럼 제가 지금 책을 이렇게 세상에 다시 나온 이후에 이 5번째 책을 만들었고 또 다음번 책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9월 29일 부산일보에서 오후 6시부터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 신간 부활 출간 기념을 겸한 시국 토크쇼죠. 이것을 이미 예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 전화가 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보수 우파의 재기를 위해서 한번 제가 무료로 특강을 가질 계획입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나와 주시고 앞으로 보수 우파의 유망주들, 이 프라미싱한 분들, 그 유망주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우파도 포함해서 반드시 금배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보수 우파 이 시민 시대를 맞아가지고 제가 새로운 보수 우파의 유망주들을 제 윤창중 정치학교의 스페셜 게스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15일 대안문에서 열리는 국본이죠. 국본. 태극기 혁명 국민본부 국본에서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오후 2시부터 열리죠. 참석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의 퇴진을 위해
태극기 보수 우파 시민이 단결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태극기 보수 우파를 극우라고 매도한 김성태. 어떤 해명이나 설명도 없습니다. 오만의 극치죠. 태극기 보수 우파의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 각오로 이번 토요일 대한문에서 열리는 오후 2시부터죠.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겠습니다. 제가 6월 9일 현충일 날 대한문에 나간 이후 한 3개월 됐나요? 3개월 만에 3개월 좀 지났군요. 3개월 만에 연설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은 방송인이라고 자처하는 참 거룩한 이름이죠. 거룩한 이름의 좌파 요설꾼 그 김재동이하고 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홍준표 씨에 대해서 칼럼을 할까 합니다. 김재동과 홍준표가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인간으로서 또는 정치인 또 연예인, 방송인의 측면에서 볼 때에 두 사람이 상당히 비슷하고 또한 우리 인생에 또는 정치를 보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오늘 주제를 김재동과 홍준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김재동 씨가 KBS의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를 맡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저런 자가 명색이 뉴스라는 것을 가공해가지고 이 MC라는 건 뉴스를 가공해가지고 시청자들한테 전달하는 건데 KBS에 그렇게 인재가 없는가? 또 대한민국 이 지식계에 또는 언론계에 그렇게 인재가 씨가 말랐길래 김재동 같은 그런 인물을 뉴스를 가공하고 편집해서 전달해서 거기 어떤 이념과 가치를 평가해서 전달하는 MC를 맡게 하느냐.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경상북도 울진에서 참 파묻혀가지고 독서에 참 몰입하고 있을 때에 제가 잠시 좀 나와가지고 이 김재동 문제를 좀 얘기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두고 보자. 그런데 김재동이의 그 프로가 완전히 첫 번 방송부터 폭삭 망해버리더군요. 자, 그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국민이 민도가 있구나. 야, 저게 지금 이른바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때에 그게 이제 오픈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청률이 대단히 높게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흐물흐물 말아버리는데 첫 방송 그 김재동이가 저녁 11시 반부터 이 뉴스를 주물러 가지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그런 의도. 그래서 문재인 정권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것인가.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완전히 지지도가 지금 이
폭망하고 있으니까 이 급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제동 같은 이러한 그 요설꾼, 이 요설꾼을 급히 구원투수로 등판을 시킨 거죠. 이 KBS의 이른바 내부자들,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이 문재인 집권의 1등 부역자들, 이들이 지금 완전히 KBS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들이 이 문재인 지지도가 이 폭락하니까 야, 이게 뭐냐, 이 불리한 뉴스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참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문벼청가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KBS에서는 뭔가 결정적 한 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재인 대통령 가깝게. 그런 발상인 거죠. 그런 상상력이었던 거죠. KBS, MBC, SBS, 교통방송, 종편 갈 거 없이 완전히 문재인 나팔수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불어댄데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폭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말이야. 이 뉴스를 이게 지금 뭔가 9시 뉴스와는 다른 포맷으로 이 김제동 같은 이 재담꾼을 내세워가지고 아주 재밌게 해가지고 새치혀를 놀리게 해가지고 이 참 어떻게 보면은 마사지 아니야, 마사지. 이 달콤한 이 당의정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또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판단, 이것을 아주 우호적인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없을까 하는 고도의 지능적인 프로죠. 그런데 그 본색은 뭐냐? 그건 완전히 좌파고 반대한민국적인 방송이 될 거라는 건 그건 뻔히 내다봤던 거죠. 그 PD가 누구냐? 천안함 사건은 폭침이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프로를 만들었던,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자마자 그런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 열불이 터지게 만들었던 그 PD가 이 김제동이의 11시 반 저녁 뉴스를 담당한 PD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대한민국 국민을 그냥 완전히 세뇌 교육시켜자. 그래서 이해찬이가 말한 대로 좌파 20년 그 집권을 위한 그 탄탄대로를 만들자. 이게 이런 계획이 지금 방송, 이 소위 말하는 공중파, 또 MBN 같은 그런 거, 교통방송 할 거 없이 틀기만 하면 나팔수들이 나와가지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틀기만 하면. 교통방송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종편에서 떠들어댔던 그 좌파 나팔수들, 그 보따리 장사, 약장사들, 무좀약 팔고 했던 그런 약장사들이 전부 다 지금 교통방송의 MC를 한 자리씩 맡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인생 역전인 거죠. 거기서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소리가 나오면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종편에서 나팔수들 또 불러다가 또 그냥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죠. 이제 그게 먼저 이제 이 김제동보다 먼저 시작된 게 SBS 김어준인데 워낙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편파 시비에 좌파에 부역하다가 김어준이가 이 편파 시비에 휘말려 가지고 이 방송을 하기 어려운 것처럼 또 위장극, 그 가정스러운 위장극을 벌여 가지고 결국 김어준이도 하차를 했는데 김제동이의 시청률이 첫 방송이 3.1%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하루 만에 어떻게 됐느냐. 2.1%로 하락했어요. 시청률 3.1%나 또는 2.1%라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방송학자들이 시청률 2, 3%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방 안에 또는 거실에다가 TV를 켜놓고 개나 고양이만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본 그런 것과 똑같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방송가의 그 꾼들은 뭐라고 하냐면 TV 방송이 이제 끝나죠. 끝나면 애국가가 나오죠. 애국가가. 그 애국가가 나오고 띠 하는 거 기계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막 자는 거 호고 자는 거죠. TV는 켜놓고. 그런 상태를 시청률 2, 3% 또는 4%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김제동, 김어준 이 뉴스 프로가 왜 망했느냐. 왕창 망하는 진정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국민의 수준, 특히 말이죠. 좌파 국민, 이 좌파 임내하는 국민까지도 한마디로 그 졸로 본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완전히 이건 동네 양아치들이 만담하는 거, 객담하는 거, 헛소리하는 거, 그 수준으로 만들어가지고 뉴스의 질을 그렇게 하향평준화시켜서 이걸 뿌리면 국민들이 헬렐레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볼 거라고 본 거죠. 소위 말하는 젊은 층, 청년층이라든가 무슨 좌파 임내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까지 완벽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기가 막힌 숫자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죠. 첫날 40대가 1.1%를 봤어요. 1.0%, 30대 0.4%, 20대와 10대 0.2%. 자, 이건 뭐 아예 안 본 거야, 아예. 김제동이가 떠들어대면은 웃고 떠들고 할 사람들이 안 본 거예요. 왜 안 보느냐? 너무 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 저거 완전히 김제동 내세워가지고 그야말로 문비어천가 이 만담하겠구나. 완전 이거 이렇게 완전 약발이 간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참 사필규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방송과 신문을 망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지 않는 겁니다. 보지 않아서 시청률이나 청취율, TV나 라디오의 청취율이 떨어지면 광고주가 나가요. 제발 좀 봐달라고 해도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광고주가 나갑니다. 광고주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 프로는 폐지하는 거죠. 네. 자, 신문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광고주들이 광고를 안 해요. 그럼 신문사는 어떻게 하냐? 구독률이 떨어지고 광고 양이 떨어져 가지고 신문사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신문사는 아예 노골적으로 관변 신문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정부로부터 무슨 융자나 뭐 은행 융자의 혜택을 받는다든가 또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든가.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신문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영향력이 떨어져 가지고 망하게 돼 있는 거죠. 저는 KBS 저는 망하고 있다 봅니다. MBC 이미 망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가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고 있는 거죠. MBC 저녁 뉴스, KBS 9시 뉴스, 그걸 요새 누가 봅니까? 대한민국의 여론 주도층에서 누가 보느냐 이거죠. KBS 라디오, 교통방송,
그걸 누가 듣습니까? 얼마 전에 KBS 라디오 어떤 진행자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라고 호칭하냐면 이승만 씨, 박정희 씨라고 호칭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무슨 그렇다고 해서 아주 현학적인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 이걸 작살나게 뭐 공격하는 그런 철두철미한 이론이 있다면 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러한 어떤 자극이나 이 경각심을 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대학교 운동권보다도 못한 그냥 이승만 씨, 박정희 씨 이러면서 뭐 이승만 씨가 친일을 했고 박정희 씨가 친일을 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KBS 뭐 라디오, MBC 뭐 TV 뭡니까 이 TBS 교통방송 뭐 MBN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 언론의 저질화, 저질평준화, 암흑기자 암흑기. 전두환 정권 이후 최악의 흑역사죠 흑역사. 흑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김제동의 그 프로가 어떤 지경에 이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보면은 지금 이게 결코 보수 우파가 좌절할 일이 아니구나. 이 민심이 지금 거대하게 바뀌고 있구나. 문재인의 지지도 추락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죠. 네. 아주 굉장히 이 심각한 중요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제동의 참 처절한 그 몰락, 새치 혀 하나로 세상을 그 농락하려는, 희롱하려는, 곡학아세하려는 그 시도, 그 KBS의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작살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홍준표입니다. 여러분 저는 홍준표 씨에 대해서 대표라 부르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대학교 후배이기도 해요. 2년 후배이기도 한데 지금 그 양반이 내년 2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패배했죠. 대한민국 선거 사상 야당이 그렇게 완전히 이 정도까지 패배한 적이 없어요. 부산 경남까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산 경남을 윤창중 정치학교 이 올해 첫 번이고 이제 18번째인데 그 부산에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게 아니다라고 지금 제가 부산 시민들 이 경남 도민들을 만나서 제가 좀 나름대로 설득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지금 얼마만큼 엄청난 사태를 불러왔는지를 본인이 정말 알고 있는지 참 제가 볼 때는 많이 경박의 극치예요. 안철수가 무슨 독일 유학 가겠다고 독일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막 온갖 소리 다 해가지고 뭐 신문 방송에 대해서 특별히 해놓고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거야. 서울에. 그래가지고 어떤 빌딩에서 그냥 기자 눈에 안 띄려고 이 복도 이 뭡니까 계단을 따라가지고 도망가는 그 장면이 나왔잖아요. 참 이 뻔뻔한 사람, 뻔뻔해. 한마디로 말하면 뻔뻔한 사람이에요. 아니 독일에 가겠다 그러면 독일에 가 있어야지. 독일에서 안 봐주면 무슨 난민이라도 있어야지 말. 보니까 들어왔어요 지금.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정말 갔다 왔는가? 하여튼 갔다 왔다 합시다. 갔다 뭐하러 옵니까? 한번 나갔는데. 그러다 기자한테 걸렸죠. 기자들 간단치 않습니다. 예? 이 파파라치들.
가방 들머지고 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안철수는.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한다고 말이죠. 홍준표, 이거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번 딱 내가 집거하겠다, 그럼 집거를 해야지. 페이스북 안 하겠다 했다가, 미국 가서 계속 노회찬이 어떻을 때 어쩌니 저쩌니. 아주 국민들이 보수 오빠, 이게 뭐야, 이게. 그런 경박한 행태,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 부른다? 문재인이가 망하면 그래도 홍준표 아니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그 중앙일보 어떤 논설위원이 쓴 그 칼럼을 보니까 거기에 그 리얼미터의 그 보수층이 선호하는 자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가 나와요. 물론 제가 볼 때 엉터리예요. 엉터리를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당대표를 지낸 홍준표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번에 서울시장 나온 김문수보다 더 밑이더라고요. 한참 이 꼴찌 그룹에서도. 김재동이가 시청률 조사 보고서, 이야, 내가 이래. 완전 망했구나. 회복 안 됩니다. 헐. 홍준표. 아마 봤을 거예요. 이야, 이거 내가 김문수보다. 한마디로 이 여론조사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잡히지가 않아요. 여론조사에서 무슨 지지도가 20%만 돼도 사실은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칼럼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미만이면 이건 사실상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지지도가 49%에서 호남 지지도를 빼버리면 30%다. 우리 주변에서 입만 열면 뭐합니까? 전부 문재인이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홍준표 대표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홍준표는 엄청난 사태를 불러왔어요.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1등 공신이 홍준표예요. 홍준표. 그래서 자신도 알 거야, 아마. 말 그대로 흘러간 물이 됐습니다. 흘러간 물이. 제가 이번 여름에 읽은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책을 사가지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책은담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제목의 책에서 책이 첫 페이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수일시 지정막 이연정. 영수일시 지정막. 무슨 얘기냐면 한때의 쓸쓸함을 당할지언정. 한때의 쓸쓸함을 당할지언정 무취만고 지철양하라. 무취만고 지철양. 무슨 영원히 철양하게 될 일은 취하지 말라. 멋지죠? 이래서 책은 답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울진에 있을 때 책을 사러 경주, 부산, 대구, 포항, 울진 그 군청 앞에 있는 그 서점, 저기 강릉 가지고 쭉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대구에 산 것 같아요. 이 책이. 한때 쓸쓸함을 당할지언정 영원히 처량하게 될 일은 취하지 말라. 영수 일시 지정막 이연정, 정막 이연정, 일시 지정막 이연정, 무취만고 지처량이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처량하게 될 것이니 그걸 취하지 말라. 제가 보기에 홍준표는 국민이 부를 때까지 정막을 자초해야 한다. 적어도 2, 3년은. 그것이 홍준표를 위한 길이고 보수 우파의 재기를 위한 길이다. 길을 비껴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